오늘 영상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매일 먹고 있는 기생충 투성이 식품 9가지를 폭로하겠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낯설거나 희귀한 음식 9가지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식사, 식당, 재래시장, 심지어 여러분이 깨끗하고 영양가 있으며 절대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음식 속에 있는 실제 위험 9가지입니다. 닥터 딜런의 건강 비결 환영합니다. 저는 닥터 딜런입니다. 그 위험한 식품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수년간 커뮤니티에 존재해온 오해들을 없애야 합니다. 영상 첫 부분에서 저는 기생충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8가지를 밝혀내겠습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기생충 걱정 안 해라는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고요. 왜 익힌 음식도 여전히 건강에 위험할까요?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식품을 아주 꼼꼼히 씻어도 여전히 기생충에 감염될까요? 이런 오해들이 바로 많은 노년층이 기생충에 감염되어도 전혀 모르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매일 먹는 식품 9가지를 폭로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목록 1위에 있는 많은 한국인들이 매우 좋아하는 음식이 뇌와 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함께 현대생활에서의 새로운 기생충 감염 위험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수입식품, 서양식 식습관부터 건강하다고 매우 유행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위험이 숨어있는 음식들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이 몸이 기생충에 대해 경고하려는 신호 6가지를 알아차리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노년층은 피로는 나이 때문이고 발진은 날씨 때문이며 소화불량은 위가 약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우 많은 경우 그것은 몸이 내부의 기생충과 싸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 정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서 다음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아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곳을 댓글로 남겨서 본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표현해주세요. 우리가 구체적인 식품 9가지를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함께 기생충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8가지를 밝혀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옳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질병 위험을 몇 배나 높이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오해는 많은 사람들이 몸만 건강하면 자연 면역체계가 모든 종류의 기생충을 막아낼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기생충은 약한 사람이나 노인을 골라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방심하고 경계를 늦춘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원래 젊고 건강하며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하게 먹는 많은 환자들도 단지 한 번에 덜 익힌 식사나 완전히 깨끗하다고 생각한 해산물 한 접시 때문에 간흡충, 뇌흡충 또는 아니사키스로 인한 질병에 걸립니다. 기생충에게는 여러분이 매일 달리기를 하든 얼마나 오래 건강한 생활 방식을 추구하든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실수로 그들에게 작은 기회를 주기만 하면 예를 들어 덜 익힌 음식 한 조각을 먹으면 그들은 즉시 이용하여 조용히 여러분의 몸에 침투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기생충은 날 것 음식에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 익은 것처럼 보이는 많은 음식이 내부는 전혀 안전한 온도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특히 빠르게 볶은 돼지고기, 아직 덜 익은 소고기 스테이크, 센 불에 볶은 장어 또는 요리사가 껍질이 벌어지자마자 바로 건져낸 소라 요리에서 흔합니다. 많은 종류의 기생충은 고기에 각 섬유 깊숙이 숨어 있어 육안으로 볼 수 없으며 식품의 중심부가 충분히 오래 가열되지 않으면 영향을 받지 않은 것처럼 건강하게 살아남습니다. 겉이 익은 음식이라고 해서 내부가 제대로 처리되었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세 번째 오해는 식품을 끓이기만 하면 기생충이 즉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물이 끓는다는 사실이 아니라 식품이 그 끓는 환경에 얼마나 오래 유지되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두르거나 오래된 습관 때문에 물이 막 끓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불을 끄고 식품을 건져냅니다. 이것이 바로 기생충이 여전히 살아남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장어 속 유구각구충은 최소 5분간 계속 삶지 않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소라와 조개류는 끓이기만 하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물이 진짜로 끓은 후 최소 10분간 조리해야 안전합니다.
다시 말해 1초 끓인 물과 10분 끓인 물은 기생충 박멸에 있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수준입니다. 네 번째 오해는 냉동 해산물은 기생충이 얼면 죽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가정용 냉동고는 영하 4도에서 영하 18도 정도만 도달하며 이것은 생선 속 대부분의 기생충을 박멸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온도입니다. 그들은 최소 72시간 동안 영하 20도에서 또는 24시간 이상 영하 35도에서 냉동되어야만 박멸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오는 대부분의 냉동 해산물이 기생충을 임시 수면 상태로만 만들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37도의 사람 몸속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즉시 깨어나 정상적으로 활동을 계속합니다. 그러므로 냉동은 기생충을 죽이지 못하며 기준에 맞게 냉동해야만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오해는 식품을 정말 깨끗이 씻기만 하면 모든 위험이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씻어도 겉에 붙은 흙과 불순물만 깨끗이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많은 종류의 기생충 알은 고기 조직과 채소, 잎에 매우 단단히 붙어 있습니다. 물로 씻어낼 수 없고 소금으로 박멸할 수 없으며 식초도 그들의 견고한 보호막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손으로 깨끗이 씻는 것만으로 충분히 안전하다면 검사실과 식품관리 절차가 지금처럼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식품안전과학은 일반적인 세척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여섯 번째 오해는 술, 식초, 겨자가 기생충을 박멸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이런 양념들은 기생충을 죽이지 못하며 먹는 사람에게 깨끗하다는 착각만 만들어줄 뿐입니다. 간장게장에 사용하는 술은 기생충을 일시적으로 취하게 할 뿐이지 전혀 박멸하지 못합니다. 식초는 그들을 수축시키지만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겨자는 먹는 사람이 눈물 날 정도로 맵게 만들지만 기생충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기생충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유일한 것은 높은 온도나 산업 기준에 도달하는 극저온이며 양념들은 그저 가짜 안정감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일곱 번째 오해는 조금만 먹으면 분명히 괜찮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기생충은 여러분이 많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충 한 마리, 유충 한 마리 또는 심지어 기생충 알 하나만으로도 뇌흑충, 안구흑충, 유구낭미충 또는 기생충성 뇌막염과 같은 위험한 질병을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기생충은 수량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에 침투할 단 한 번의 기회만 필요하며 일단 들어가면 결과가 수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오해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기생충에 감염되면 몸이 즉시 경보를 울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생충은 영화처럼 요란하게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번식하며 천천히 몸을 공격합니다. 많은 종류의 기생충은 5년에서 10년까지 장 속에서 살면서 어떤 뚜렷한 증상도 일으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몸을 빈혈, 쇠약, 피로하게 만들 수 있지만 환자는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수면 부족이라고 착각합니다. 일부 다른 종류는 간, 폐 또는 심지어 뇌까지 침투하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통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환자가 발견했을 때는 보통 이미 손상이 발생했으며 완전히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생충에 대한 가장 큰 오해 8가지를 함께 풀어냈으니 이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매일 먹고 있는 기생충 투성이 위험한 식품 9가지를 폭로하겠습니다. 이 목록은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저는 이 중 최소 2개 또는 3개는 여러분이 최근에 모르고 먹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9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평범해 보이고 심지어 자연스럽고 건강하다고 여겨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수많은 위험을 담고 있는 음식입니다. 바로 버섯과 야생 채소입니다. 자연스럽지만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야생버섯이나 야생채소가 자연의 순수한 선물이며 화학물질이 적고 살충제가 없어서 일반 재배 채소보다 건강에 좋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자연스러움이 그것들을 이상적인 기생충 온상으로 만듭니다. 야생버섯의 표면에는 매우 많은 미세한 틈이 있어 마치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작은 주머니 같습니다. 바로 이 틈새가 기생충알, 진드기, 회충이 붙어서 사식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수도꼭지 아래에서 대충 씻어도 그것들을 쉽게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물에 빠르게 헹구는 것은 진짜로 깨끗이 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시원한 목욕을 시켜주는 것과 더 비슷합니다. 버섯뿐만 아니라 산림지역, 시냇가, 연못가에서 자라는 야생 채소들도 기생충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이유는 산성비, 공업해수, 토양에서 흘러내린 오염된 물이 야생지역의 토양과 수온을 예전처럼 깨끗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기생충알은 야생채소의 잎, 줄기, 뿌리에 매우 쉽게 붙으며 조심스럽게 처리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먹는 사람의 몸속으로 곧바로 들어갑니다. 시골에서 온 가족이 산에서 채취한 야생채소를 깨끗이 씻지 않고 먹은 후 구토, 설사, 중독 증상을 보인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검사했을 때 그들은 원인이 바로 채소 잎에 붙은 기생충알에서 나왔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아무도 자신이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버섯과 야생채소 요리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철저한 처리 과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먼저 수돗물 아래에서 정말 깨끗이 씻어 흙과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다음으로 최소 30분간 묽은 소금물에 전부 담가 기생충알이 표면에서 분리되도록 합니다. 담근 후에는 완전히 깨끗하다고 느껴질 때까지 흐르는 물에 여러 번 다시 씻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척 단계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위한 중요한 보호막입니다. 다음으로 파리는 마름과 마디풀인데 어린 시절 음식이지만 조용한 위험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뿌리를 언급하면 많은 사람들 특히 노년층은 아삭하고 달콤하며 시원한 맛과 생으로 먹을 때 속이 시원한 느낌을 기억합니다. 한국에도 간식으로 사용되는 수생식물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매우 자연스럽고 안전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소박해 보이는 음식이 거의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로 위험 그룹에 속합니다. 마름과 마디풀은 간흡충이 강하게 서식하는 연못, 호수, 늪에서 자랍니다. 피낭유충은 껍질에 붙거나 부드럽고 물을 흡수하는 구조 덕분에 과육 부분으로 스며들며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으로 먹거나 바깥쪽 검은 껍질을 직접 깨무는 습관이 있는데 무해해 보이는 행동이지만 기생충이 몸속으로 침투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 소장에 들어가면 유충이 점막에 달라붙어 영양분을 빨아먹고 점차 심각한 손상을 일으킵니다. 의사들을 놀라게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원래 건강했고 매일 생마름을 즐겨 먹던 한 노년 남성이 단 2달 만에 거의 10kg이 빠지고 계속 피로하며 설사를 했습니다. 검사했을 때 의사는 그의 장에 간흡충이 덩어리로 가득 붙어 몸을 쇠약하게 만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생수생식물을 먹는 습관이 있는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서 감염 사례가 매년 조용히 발생합니다. 마름과 마디풀의 경우 황금 원칙은 어떤 형태로든 절대 생으로 먹지 않는 것입니다. 유충 하나만으로도 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유충을 완전히 박멸하기 위해 최소 5분간 백슬가시 세수 위에서 충분히 삶는 것입니다. 제대로 익혔을 때 마름과 마디풀은 여전히 상큼한 단맛과 특유의 아삭함을 유지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단 몇 분의 조리만 추가해도 몇 달간 지속될 건강 후유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7위는 거의 모든 가정에서 사용할 정도로 익숙한 식품 그룹인데 바로 덜 익은 돼지고기와 소고기입니다. 바로 이 흔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심하며 그 달콤하고 부드럽고 촉촉한 고기 조각 뒤에 뇌, 눈, 신경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숨어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합니다. 최근 몇 년간 덜 익힌 고기를 먹는 트렌드, 겉만 익힌 돼지고기 볶음, 3에서 5분 정도만 구운 소고기, 겉만 살짝 익힌 스테이크가 한국에서 점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모두가 덜 익혀야 자연스러운 단맛을 유지하고 영양이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많은 노년층은 덜 익은 고기를 먹어야 보양이 되고 고급스럽다고 서로 전합니다. 하지만 세련돼 보이는 이 습관이 바로 기생충이 몸속으로 침투할 가장 강력한 기회를 주는 원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돼지고기의 경우 가장 무서운 것은 돼지촌충, 유충입니다. 충분히 익지 않은 고기 조각, 특히 엄격히 검역되지 않은 고기에서는
유충이 고기 섬유 깊숙이 숨어 있어 육안으로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몸속에 들어가면 그들은 몇 미터나 되는 성충으로 자라 장벽에 단단히 붙어 영양분을 빨아먹어 몸을 쇠약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위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촌충충알이 혈류를 따라 뇌, 눈, 근육으로 곧바로 이동하여 기생충, 낭종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뇌낭 미충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환자에게 장기간 두통, 경련, 간질을 일으키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한국과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원인도 모른 채 증상을 수년간 견딘 후에야 뇌 속 촌충 낭종을 발견합니다.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어떤 형태로든 절대 덜 익은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합니다. 돼지고기는 완전히 익혀서 붉은 즙이나 분홍색이 남아있지 않아야 합니다. 소고기의 경우 덜 익혀 먹고 싶다면 엄격하게 검증된 고기만 사용하고 기생충을 박멸하기 위해 최소 7분 정도는 익혀야 합니다. 동시에 검역되지 않은 가판대의 고기, 품질이 낮은 보관 상태의 고기, 불법 토축된 고기는 피해야 합니다. 즉흥적으로 먹는 한순간이 남은 인생의 건강과 맞바꿔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6위로 계속 이동하는데 고기가 부드럽고 진하며 영양이 풍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품입니다. 장어와 뱀장어입니다. 보통 영양가 있다고 여겨지지만 이것들은 몸속으로 침투했을 때 강하게 생존하고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기생충인 아쿠춘, 네토스토마우로부터 큰 위험을 숨기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태국의 많은 조사에서 장어와 뱀장어의 아쿠춘 감염률이 70에서 80%에 달한다고 기록했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많은 가정과 식당의 일반적인 조리 습관입니다. 장어는 보통 미끈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유지하기 위해 센 불에서 빠르게 볶습니다. 강한 불은 겉면만 익히고 두꺼운 속살은 70도 유충을 박멸하는 데 필요한 온도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요리가 황금빛 갈색이고 향긋해도 여전히 살아있는 아쿠춘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장에만 붙어있는 많은 기생충과 달리 아쿠춘은 몸 전체를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피부 아래를 기어다니며 붓고 붉고 아픈 혹을 일으키고 눈으로 침투하여 시력을 저하시키며 심지어 간이나 중추신경계를 공격하여 심한 두통, 경련, 혼수 상태를 일으킵니다. 의사가 연조직 속에서 이동 중인 몇 cm 길이의 벌레를 제거하기 위해 수술해야 했던 사례가 있었고 환자는 장어볶음을 자주 먹었지만 충분히 익히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드물지 않으며 모두 겉만 익힌 장어를 먹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특히 노년층의 경우 유일한 방법은 완전히 익히는 것입니다. 장어나 뱀장어를 얇게 썰어 열이 고르게 스며들도록 하고 볶거나 조리하기 전에 백설그라제설수육 끓는 물에서 최소 5분간 삶으세요. 요리가 미끈한 식감을 조금 잃을 수 있지만 그 대신 모든 기생충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알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맛에서 조금만 손해를 봐도 나중에 큰 건강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매일 먹는 요리에서 기생충 투성이 위험한 식품 5위는 바로 개구리와 파충류입니다. 개구리나 파충류 요리를 언급하면 많은 사람들이 즉시 부드럽고 쫄깃하고 달콤한 고기 맛을 떠올리는데 한국과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매우 사랑받는 음식입니다. 매운 개구리 요리, 개구리 조림, 뜨거운 개구리 전골은 항상 보양 음식으로 여겨지며 심지어 많은 노년층은 개구리 고기가 관절과 전반적인 건강에 매우 좋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영양가 있어 보이는 이 식품 안에 의사들이 악마 수준이라고 부르는 위험도의 기생충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개구리 유충, 일종의 촌충 유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장에 붙어 있는 기생충이 아닙니다. 개구리 유충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일단 몸속에 들어가면 길 잃은 여행자처럼 한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이동하며 지나가는 곳마다 손상을 일으킵니다. 의사들이 우려하는 것은 개구리 유충의 끈질김입니다. 그들은 죽지 않고 사람의 몸속에서 수년간 존재할 수 있으며 심지어 계속 조용히 이도합니다. 충분히 익히지 않은 개구리 고기를 먹으면 이 유충은 소화관으로 곧장 들어간 다음 거기서부터 연조직, 근육, 눈, 심지어 뇌로 파고듭니다.
전문가들을 소름 끼치게 한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 기록된 한 사례는 개구리 전골을 자주 먹었지만 고기가 아직 약간 덜 익었을 때 먹는 습관이 있던 남성에 대한 것입니다. 얼마 후 그는 허벅지 안쪽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느낌이 들고 붓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팠습니다. 의사가 수술로 검사했을 때 그들은 거의 10cm 길이의 개구리 촌충이 근육 섬유 사이를 기어 다니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일부 환자들은 개구리 촌충이 뇌로 침투하여 심한 두통, 경련, 시각장애, 심지어 혼수 상태를 일으켰습니다. 일단 신경 손상이 발생하면 완전히 회복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노년층, 임산부, 어린이,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들이 충분히 익히지 않은 개구리 고기를 먹을 때 가장 위험도가 높은 그룹입니다.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노년층의 건강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예방 방법은 첫째, 개구리 고기를 작고 균일한 조각으로 잘라 열이 내부로 쉽게 전달되도록 합니다. 둘째, 볶거나 조리거나 전구를 끓이기 전에 백슬극이 살씨어 끓는 물에서 최소 10분간 개구리 고기를 삶습니다. 10분은 기생충학 전문가들이 많은 실제 사례에서 권장하고 도출한 최소 시간입니다. 조리 과정에서 단 몇 분만 더 투자하면 개구리 촌충이 근육, 눈, 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킬 위험을 피할 수 있는데 이런 합병증은 일단 발생하면 그 결과를 예측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때로는 온 가족의 안전이 매우 간단한 선택에서 나옵니다. 충분히 익히고 입맛을 위해 덜 익혀 먹는 습관을 없애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매일 먹는 기생충 투성의 식품 4위는 바로 어란입니다. 어란을 언급하면 우리는 보통 정교하고 고급스러운 음식을 즉시 떠올립니다. 초밥 위에 올려진 윤기나는 연어알부터 고급 레스토랑에 나오는 비싼 소금에 절인 어란까지 모두 고급 느낌을 주고 영양이 풍부하며 건강에 좋은 보양 음식으로 여겨집니다. 한국에서도 어란은 명란젓, 대구알, 수입 연어알 등 사시미 전문점에서 사용하는 매우 익숙한 많은 요리에 등장합니다. 바로 이 흔함과 어란은 깨끗하고 몸에 좋다는 믿음 때문에 이 고급 식품이 가장 무서운 위험 중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개구리 촌충의 알과 유충입니다. 어란을 기생충의 이상적인 환경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그 구조에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투명하고 부드럽고 통통한 알 알갱이 안에는 매우 많은 미세한 공간이 있어 기생충 알이 붙을 수 있지만 육안으로는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생선에서 알을 채취하고 씻고 포장하고 가공하는 과정이 기준에 맞는 환경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촌충알이 매우 쉽게 섞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생산자나 수산물 처리자의 한 가지 실수만으로도 기생충 알이 제품을 따라 여러분의 식탁으로 곧장 올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란이 깨끗하고 부드럽고 투명해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안전하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건강하고 병력이 전혀 없던 사람들이 사시미의 생어란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개구리 촌충에 감염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촌충 알을 삼키면 그것들이 장으로 들어가 성충으로 부화합니다. 이 촌충은 2턴 3m 심지어 그 이상까지 길어질 수 있으며 장 안에서 여러 겹으로 말려 비타민 B10부 같은 영양분을 빨아먹어 환자를 빈혈, 피로, 피부 항달, 저항력 감소 상태로 만듭니다. 일부 환자들은 자신이 스트레스, 불면증,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장 안에 길고 긴 촌충이 매일 살면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일본, 한국, 대만의 병원에서 의사들은 여전히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어란과 관련된 사례를 자주 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 달 동안 지속적인 포만감을 느꼈다가 나중에야 원인이 촌충이 장소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좋은 소식은 올바른 선택 방법만 알면 여전히 어란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란이 산업표준에 따라 냉동 살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영하 20도가의 셀수피에서 최소 72시간 동안 냉동하거나 영하 35도가의 셀수피에서 최소 24시간 동안 냉동해야 합니다. 이 온도들만이 개구리 촌충알을 완전히 박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어알, 소금에 절인 어란, 초밥용 어란을 구매할 때는 크고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를 선택하세요.
기준에 맞는 냉동보관 인증을 받은 매장을 우선으로 하세요. 낱개로 판매되고 출처가 불분명하며 라벨이 없는 어라는 피하세요. 특히 노년층의 경우 면역체계가 더 약하므로 생활안을 먹을 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때로는 품질 좋은 제품을 사기 위해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위한 투자입니다. 이제 기생충 투성이 위험한 식품 3위에 있는 것으로 매우 많은 한국인과 아시아인들이 여전히 좋아하지만 상상할 수 없는 위험을 숨기고 있는 음식입니다. 바로 간장게장과 새우젓입니다. 동아시아 음식 문화에서 간장게장과 새우젓은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 음식입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술이나 간장에 절인 게장 같은 음식을 매우 좋아합니다. 하지만 술이 세균을 죽일 수 있다는 믿음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경계하지 않는 원인이 됩니다. 매우 많은 노년층은 게를 독한 술이나 간장에 오래 담가두면 모든 세균과 기생충이 박멸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이것이 극도로 위험한 오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게와 생새우의 몸 깊숙한 곳에는 전문가들을 우려하게 만들 정도로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기생충이 숨어 있습니다. 폐흡충입니다. 이 기생충은 주로 민물게와 민물새우에 존재하는데 이것들은 절임, 담금, 양념 요리를 만드는 데 흔히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시장에서 판매되는 간장게장 샘플을 검사했고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60% 이상의 샘플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촌충, 유충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지만 고통스러운 사실을 증명합니다. 술, 간장, 심지어 소금물도 폐흡충을 박멸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유충을 일시적으로 무력화시킬 뿐이지만 따뜻하고 영양이 풍부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즉시 깨어나 질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포클로절들은 폐조직의 구멍을 뚫어 염증성 낭종을 만들어 환자가 숨을 쉴 때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폐흡충이 폐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유충이 뇌로 이동하여 뇌막염, 심한 두통, 마비를 일으키고 제때 진단받지 못하면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폐와 면역체계가 취약한 노년층의 경우 폐흡충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게와 새우를 완전히 익히는 것입니다. 백스르게살 수수에서 충분히 오래 찌거나 삶거나 끓일 때만 기생충이 완전히 박멸됩니다. 여전히 간장게장이나 새우젓과 비슷한 맛을 즐기고 싶다면 살균 처리되고 열 처리를 거쳤거나 식품안전 인증을 받은 대형 브랜드에서 구매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게나 새우, 술에 절인 것, 간장에 절인 것, 살짝 소금에 절인 것은 절대 먹지 마세요. 아무리 맛있어도 우리의 폐 건강, 뇌, 생명과 맞바꿀 만한 맛은 없습니다. 이제 기생충 투성이 위험한 식품 2위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급 일식당에서 작은 동네 식당까지 어디에나 있는 음식입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끗하고 신선하고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으로 보고 매주 규칙적으로 먹습니다. 하지만 바로 너무 흔하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가장 강력한 기생충 감염병로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바로 생선회와 아니사키스 유충입니다. 생선회, 특히 연어 사시미, 참치, 청어, 또는 한국 생선회 요리를 언급하면 거의 모두가 신선하고 기름지고 입안에서 녹는 느낌을 상상합니다. 이것은 단지 인기 있는 음식일 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인들에게 건강한 요리의 상징입니다. 바로 이 광고미한 선호 때문에 그 아름다운 사시미 조각들 안에 아니사키스라는 무서운 기생충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사키스는 생해산물 세계의 어둠 속 안살자로 여겨집니다. 그들의 생명력은 의학계를 놀라게 할 정도로 강합니다. 그들은 깨끗이 씻고 소금에 절이고 식초에 담그고 심지어 강한 양념에 재워도 생선살 속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사시미의 특징적인 양념인 겨자도 그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아무리 많은 식초에 담그고 아무리 많은 겨자를 찍어 먹어도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몸속에 들어가면 아니사키스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벽을 뚫고 파고들어 물어뜯어 달라붙으려 갑니다. 바로 이 공격이 다음을 일으킵니다.
심한 복통, 메스꺼움, 구토, 그리고 배를 칼로 베는 것 같은 경련성 통증. 많은 환자들이 똑바로 서지 못할 정도로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홍콩에서 기록된 전형적인 사례. 한 젊은 남성이 매달 몇 번씩 연어 사시미를 먹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너무 심한 복통으로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했을 때 의사는 여러 마리의 하얀 긴 벌레가 위벽을 기어 다니는 것을 보았고, 일부는 이미 위 조직 깊숙이 파고들어 점막에 부멈을 냈습니다. 이 이미지는 의료계에서 널리 공유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자주 사시미를 먹는 습관을 제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사시미를 완전히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매우 많은 한국인들이 이 음식을 좋아하며 올바른 선택 방법을 알면 여전히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 3가지 황금 원칙을 기억하세요. 첫째, 기준에 맞게 냉동된 인증을 받은 크고 신뢰할 수 있는 레스토랑에서만 사시미를 드세요. 이런 것들은 보통 좋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둘째, 레스토랑에 직접 물어보세요. 이 생선회는 영하 20도 기준에 따라 냉동되었나요? 이 질문은 매우 정상적이며 의료 커뮤니티에서 점점 더 권장되고 있습니다. 셋째, 포장에 기생충 박멸 냉동 기준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한 슈퍼마켓에서 산 생선으로 집에서 사시미를 만들어 먹지 마세요. 특히 노년층, 위궤양에 걸리기 쉽고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들의 경우 생선회를 먹을 때 그 어느 때보다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조금만 현명하게 선택하면 병원에서 고통스러운 며칠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생충 투성이 식품 목록 1위를 만나보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많은 한국 가정에서 자주 먹는 식품으로 특히 술자리, 해안가 해산물 식당, 주말 가족 모임에서 먹습니다. 많은 노년층은 자연산 해산물이 깨끗하고 살아있어야 단맛을 유지한다고 믿어서 이 음식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기생충학 의사들은 모두 동의합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위험으로 뇌와 신경계에 직접 손상을 일으킵니다. 바로 소라와 조개류입니다. 소라와 조개는 한국 요리에서 너무나 익숙한 음식입니다. 매운 소라볶음, 술로 찐 조개, 소라무침, 생소라 샐러드를 제공하는 술집이든 이것들은 모두 흔하고 맛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리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선호 때문에 소라와 조개가 목록에서 가장 무서운 기생충의 완벽한 중간 기착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광동주 혈선충, 지폐선충입니다. 이름이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이 일으키는 결과는 매우 가깝고 극도로 심각합니다. 이 기생충은 다음을 직접 공격합니다. 뇌, 척수, 중추신경계에 일단 침투하면 드물지만 극도로 위험한 질병인 호산구성 뇌막염을 일으킵니다. 복통이나 소화장애만 일으키는 많은 기생충과 달리 지퍼선충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기관에 손상을 입힙니다. 덜 익은 소라고기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면 유충이 혈류를 따라 뇌와 척수로 곧장 이동하는데 그곳에서 어떤 손상도 장기적인 후유증을 남깁니다. 증상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머리에 망치로 맞는 것 같은 심한 두통, 목이 뻣뻣하고 숙이기 어려움, 피부저림과 전신마비, 메스꺼움, 어지러움, 신경장애, 심지어 반신마비, 기억상실 또는 사망. 더 무서운 것은 유충이 뇌에서 죽으면 심한 염증을 일으키고 완전히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신경 손상 위험에 직면하지 않고 소라 요리를 즐기려면 다음 4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첫째, 생소라나 소라 샐러드는 절대 먹지 마세요. 식당이 아무리 신선하다고 장담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둘째, 물이 끓기 시작한 후 최소 10분간 백슬과 셀수비에서 소라를 삶으세요. 이것이 최소 안전 기준입니다. 셋째, 미생이 나쁜 곳, 노점 술집, 검역되지 않은 가판대에서 소라를 먹지 마세요. 넷째, 노년층, 어린이, 임산부는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억, 지능, 삶을 담고 있는 뇌기능과 맞바꿀 만한 맛있는 음식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생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했으니 매우 자연스러운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요즘 우리는 또 어디서 기생충을 만날까요?
예전과 같을까요? 답은 더 이상 조금도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했고 우리가 먹는 방식이 변했으며 식품 공급원이 변했고 생활 환경도 변했습니다. 바로 이 변화가 현대의 기생충을 더 교묘하고 더 복잡하고 더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바로 지금 저는 완전히 새로운 기생충 감염 위험 5가지를 폭로하겠습니다. 이전 세대는 결코 직면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매일 마주해야 하는 위험들인데 때로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첫 번째 위험은 품질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저렴한 수입 식품입니다. 글로벌 무역은 식품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너무 빠르게 이동하게 만들어서 우리는 그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사육되었는지, 제대로 검역되었는지 알아차릴 시간이 없습니다. 많은 종류의 냉동 해산물, 냉동 고기, 수입 채소가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지만 엄격한 기생충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각 나라마다 다른 기생충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곳에서 무해한 기생충이 다른 곳의 사람 몸속으로 침투하면 진짜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북유럽 해양 어류, 남미 수입 고기, 열대 기후 지역의 냉동 채소에서 온 기생충 감염 사례를 이미 목격했습니다. 식품 공급원이 통제를 벗어나면 우리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이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싸울 줄 모르고 면역력도 없는 생물들을 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은 일본식 날것과 덜 익힌 음식을 먹는 열풍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역사상 지금처럼 사람들이 생것을 많이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스시, 사시미, 생굴, 레어 스테이크, 날달걀, 연어 샐러드가 젊은이뿐만 아니라 중년층의 애호 음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음식에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모습만 보고 생선의 한 조각 뒤에 아니사키스 유충, 촌충알, 촌충낭종, 내열성 박테리아의 수많은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날것 음식은 원래 일본인들이 포획, 보관, 냉동부터 운송 과정까지 극도로 엄격한 조건에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모든 가게가 일본만큼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을 포함한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기생충 감염 위험이 크게 증가하게 만듭니다.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생선의 한 조각만으로도 기생충이 즉시 위로 들어가 점막을 뚫고 염증병소를 만들며 심지어 다른 장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은 국제여행이 그 어느 때보다 흔해진 것에서 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태국, 일본, 인도, 아프리카, 남미로 가는데 몇 시간의 비행만 걸립니다. 그리고 그런 여행마다 여러분은 각 지역 특유의 미생물과 기생충 생태계에 무심코 노출됩니다. 매력적인 길거리 음식, 이국적인 과외, 지역 특산 요리, 심지어 양치질할 때 사용하는 수돗물도 여러분의 몸이 이전에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기생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에서 돌아와 피로, 복통, 알레르기, 체중 감소, 소화장애 증상을 보이지만 원인이 휴가 중 접촉했던 낯선 기생충에서 왔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여행은 새로운 경험을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기생충이 사람을 따라 이동하고 이전에는 넘을 수 없던 자연적 경계를 넘을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네 번째 위험은 가공식품이지만 잘못 보관되는 것에서 발생합니다. 통조림, 햄, 소시지, 양념 생선, 샐러드 트레이, 슈퍼마켓의 편의식품이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온도에서 보관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나면 기생충, 촌충, 박테리아가 번성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공식품이 산업적으로 처리되었으니 분명히 깨끗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부 공정은 박테리아만 죽일 뿐 극도로 두꺼운 껍질을 가진 기생충알은 완전히 제거하지 못합니다. 제품이 슈퍼마켓이나 가정용 냉장고에서 제대로 냉장 보관되지 않으면 기생충이 깨어나서 다시 번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편리한 음식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무심코 기회를 기다리며 잠복해 있는 병균을 몸속에 넣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위험은 환경오염으로 수원이 이전 세대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수많은 기생충의 서식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수원은 산업 폐기물, 농약, 생활 폐기물,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새로운 기생충이 나타나고 증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오염된 물은 토양, 연못, 호수, 채소를 재배하고 수산물을 양식하는 밭으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가족 식사로 곧장 들어갑니다. 이전 세대는 안심하고 우물물을 마시고 강물로 채소를 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간단히 역화된 물조차도 끓이거나 기준에 맞게 처리하지 않으면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현대의 오염된 수원은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높은 지속성과 이전 세대를 훨씬 뛰어넘는 저항력을 가진 촌충알, 유충, 기생충 포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 낡은 먹는 습관, 국제여행부터 수질오염과 가공식품까지 현대생활의 새로운 기생충 위험 5가지를 이해한 후 여러분은 분명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위험이 매일 우리 주변에서 발생한다면 내가 기생충에 감염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제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보통 놓치지만 실제로는 기생충이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신체 내부의 매우 명확한 경고인 6가지 신호를 알아차리도록 돕고 싶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원인불명의 지속적인 복통입니다. 많은 노년층은 간헐적인 복통이 그저 일반적인 소화 문제이거나 불규칙한 식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증이 몇 주에서 몇 달까지 여러 번 지속되고 특히 저녁이나 해산물, 날것, 덜 익은 고기를 먹은 후에 은근히 아프다면 장 속에 기생충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생충은 장벽에부터 가벼운 염증과 지속적인 자극을 일으킵니다. 그 느낌은 너무 심하지 않지만 끈질기며 노년층이 쉽게 간과하는 전형적인 불편함입니다. 육회, 연어 사시미, 덜 익은 청어, 신선한 생해산물 같은 음식을 자주 먹는 한국에서는 이 증상이 더욱 주목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정상적으로 먹어도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입니다. 노년층은 체중 감소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식사량은 그대로인데 짧은 시간에 빠르게 체중이 감소하는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장속 기생충은 몸이 흡수하기 전에 영양분을 빨아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환자가 아주 잘 먹어도 몸은 여전히 약해지게 만듭니다. 많은 노년층이 충분히 규칙적으로 먹는데도 여전히 야위고 활력이 부족하다고 공유합니다. 이것은 기생충이 영양분을 가로채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특히 밤에 항문 주변이 가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흔한 증상이지만 말하기 어려워서 많은 노년층이 조용히 참고 견딥니다. 밤에 기생충이 항문 부위로 이동하여 알을 낳을 때 환자는 불편한 가려움, 불면, 안절부절함을 느낍니다. 어린이에게는 이 신호가 쉽게 알아차려지지만 성인, 특히 노년층의 경우 치질이나 건조한 피부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며칠 동안 계속 지속되면 기생충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피부 알레르기와 반복되는 발진입니다. 한국에서는 건조하고 추운 날씨 때문에 피부가 매우 쉽게 자극받기 때문에 많은 노년층이 발진이 그저 날씨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발진, 가려운 두드러기가 원인 없이 여러 번 나타나고 약을 발라도 계속 재발한다면 기생충이 면역장애를 일으키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부 기생충은 피부 자극을 일으키는 독소를 분비합니다. 다른 일부는 연조직으로 들어가 몸속을 이동하며 따끔거림 두드러기 같은 붉은 반점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많은 노년 환자들이 겪지만 보통 기생충과 연관시키지 않는 증상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지속적인 피로, 빈혈, 창백한 안색입니다. 노년층은 피로가 노화의 일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상태가 창백한 안색, 파리한 입술, 가벼운 어지러움, 졸음과 함께 나타난다면 몸이 빈혈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부 기생충, 특히 장에 사는 종류는 철분, 비타민 B12, 중요한 영양소를 빨아먹어 몸을 탈진 상태로 만듭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노년층이 생선회나 동물 내장 먹기를 좋아합니다. 그것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기생충이 몸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장기간에 걸쳐 빈혈을 일으킵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반복되는 소화장애, 복부 팽만,
설사와 변비가 번갈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노년층의 소화 시스템은 원래 민감하지만 기생충이 나타나면 장의 활동 주기가 깨집니다. 이것은 때로는 불편한 복부 팽만, 때로는 설사, 그리고 바로 다음날 변비 같은 불규칙한 증상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소화주기의 비정상적인 반복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가 약해서가 아니라 기생충이 장 속에서 이동하고 번식하며 염증을 일으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에서 언급한 신호 중 하나 이상을 발견한다면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시되 가볍게 여기지도 마세요. 중요한 것은 몸의 소리를 듣고 제때 검사하는 것입니다. 기생충 감염은 완전히 치료될 수 있으며 일찍 발견할수록 회복하기 쉽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비록 작은 것 하나라도 저는 정말로 감사함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이 누군가가 질병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아마도 공유 버튼 한 번만 눌러도 여러분은 누군가가 결코 생각지도 못했던 합병증을 피하도록 도왔을 것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있고 계속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무엇을 더 알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항상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바로 그 공유들이 제가 여러분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좋고 더 실질적인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지식이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시간을 내어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살고 삶의 모든 순간에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